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특별소득공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것들이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쭉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그중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나머지 3개 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정리하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중 국민연금 납액은 4-2-3의 연금보험료 공제로 전액소득공제를 받고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소득공제로 전액공제를 받는다. 네, 요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본 거고요. 자, 오늘 특별공제에서 볼 내용은 뭐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볼게요.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무주택 세대주. 일단 무주택이어야 돼요. 무주택 세대지로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네, 요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요건이겠죠. 누구나 적용해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 주택자금 공제, 소득공제는 무주택에서 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근로자분이 자 드디어 주택을 소유하게 돼요. 1주택을 자 소유하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 즉 무주택에서 한 주택을 소유하는 데까지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보면 처음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 특별자가 붙었으니까 이건 무슨 소득자? 근로소득자에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주택 마련을 위해서 주택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주택 임차를 위해서 차입한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 구입 시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뭐 합니까? 공제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주택이 없으니까 주택 청약 저축에 납입을 하겠죠. 나중에 빨리 그 영순위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택 청약 그 저축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분양 순위에 있을 때 우선 순위로 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다. 즉 이 보증금에 대해서 또 금액이 부족해서 자, 주택 임차 차입금을 자, 돈을 빌렸고 거기에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리고 드디어 장기 모기지론 즉 뭐냐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즉 담보대출로 집을 사서 이자를 상환한 게 있다. 이럴 때 모두 다 뭐죠?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모든 과정 중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같이 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있다. 그러면 이 납입액의 40%를 해주는데 300만 원 한도예요. 요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택 청약 저축도 있고 또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즉 전세금에 대해서 빌린 돈이 있고 거기에 원리금을 상환한 게 있다. 그럼 그것도 40% 해줘요. 얼마 한도로? 400만 원 한도로.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청약저축도 납입하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다 있다면 한도가 연간 400만 원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보면요, 세 개가 다 있을 수 있죠. 주택 청약저축 납입한 것도 있고,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하던 게 있다가 집을 드디어 샀어요. 담보대출로. 그러면은 ABC가 모두 다 있을 수 있거든요. ABC가 모두 다 있을 수 있으면 최소 400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간다. 최소 400은 뭐냐면 요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이 있는데 요게 해당 사항이 없을 때 보면 만기 15년 이상이고 엔드 고정금리고 엔드 비거치식 분할이다 그럼 2천만 원.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 엔드가 아니에요. 또는 고정금리를 하던 비거치식 분할로 하면 1,800만 원. 여러분 비거치식이 뭐냐면 원금은 내지 않고, 그러니까 비거치식 분할은 뭐냐면 거치한다는 게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낸다는 얘기거든요. 비거치란 말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고정금리다. 그러면 2,000.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이면 1,800. 자, 만기가 15년 이상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이면 600만 원밖에 안 되죠. 만약에 10년 이상이 안 되게 되면 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아무리 ABC가 다 있어도 요건 적용 못 받으니까 최소 400이 되는 거고, 만약에 대부분 여기 해당될 거예요.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이다. 그럼 최대 ABC 모두 합쳐서 어디까지? 2천만 원까지 그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갖게 되는 과정 중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자, 그리고 보면 공제 대상 주택자금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네,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고, 자, 담보대출로, 자, 요거를 받았을 때, 그렇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존재할 때 이렇게 세 개가 모두 존재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엔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라면 이거는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되게 높은 한도죠. 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다 모든 소득자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마련을 위하여, 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